예전에 어렸을 때 방송에서 누가 그랬나. 제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쭉 훑어보면서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간다 했었는데, 나도 원래 그런 식이긴 했지만 그냥 본능적이긴 했지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었는데, 지금 감가상각 들어가기 전에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흐름을 좀 보고 나니까 확실히 언제 어떻게 시간 쓰고 봐야 되는지 또 한눈에 보이니까, 무작정 처음부터 들어가기보다 물론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어쨌든 이걸 볼 때는 전체적인 흐름 한번 보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그려본 다음에 들어가야지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 야, 메시도 축구하기 전에 쭉 한 5분 동안 가히 뛰면서 본다니까. 공부도 들어가기 전에 흐름을 좀 보고 들어가요.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쓸지가 대충 그려지니까. 무작정 시간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시간 쓰면서 진도를 나갈 수 있어. 아, 진짜 코앞이지. 감기가 그냥 헐떡 걸려. 감기 아니야, 완전 그래.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랑 자산이 취득가에서 잔존가율처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놓으면서 또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세번 감가상각 대상 자산 상각 범위에 10은 등에 대한 상생 규정을 또 있다. 일단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없다고 있는 것부터. 감가상각 자산의 판정 기준. 사업 및 비용자산과 무형자산 중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감가상각 자산이다. 사업 및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일 것. 사업용으로 반드시 사용하는 무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대상이고, 업무와 관련 없는 업무무관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할 것. 시간이 경과해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거나 내용 변수가 무한한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다. 감가상각 자산 유의할 점. 감가상각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건물과 구축물, 또 차량 운반구, 토지는 내면서 무한하니까.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특성, 항공기 예장시 동물과 식물 등의 유형자산과 개발비, 사용수익, 기부자산, 영업권, 과업권,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이 있다.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유의할 점 다음과 같다. 일단 유휴 설비, 가동을 중단한 자산과 사용을 시작하지 않은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가동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사유로 가동을 잠깐 중단한 유휴 설비는 감가상각 대상이다.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사용 이후 사용일 때 다 감가상각 기간 포함한다. 회계도 비슷하지.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사용 개시부터 시작하므로 건설 중인 자산,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 기간이 있는 자산도 다 포함해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건설 중인 자산의 일부를 완성해서 일단 사용을 시작했을 때는 그 부분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장기현 매입한 유형자산, 점수권으로 매입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에 관계없이 매입자가 자산으로 계산을 일단 하고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매입자의 감가상각. 그러니까 평가는 소유권이지 않은 대금 청산 중에 빠른 날에 자산 부채 평가 전손익 위해서 평가를 하지만, 일단 감가상각 자산이 되는 건 매입자가 자산으로 일단 그걸 계산을 해버려. 근데 하려면 어쨌든 빠른 날로 하긴 해야 되니까 일단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매입자의 감가상각 때는 개발비용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재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해 연구 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의 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 산업기술연구원의 조합은 해당 조합의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산업기술연구조합이 그 조합원이 있는데, 해당 조합의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다 포함해서 말한다. 상업적인 생산 사용 전에 재료 장치 등을 창출하는 현재 개선하기 위한 비용은 기업회의 기준에 따른 개발 요건을 갖춘 것은 자산이고,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일반 비용처럼.
연금에는 발생되는데 기업으로 처리하니까 이거 사용수익 기부자산.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시장 특례기본 대상자진 법인과 일반인 대상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에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정부에 시가가 아니고 정부에 사용수익 기부자산. 법인이 국가한테 지하도를 기부했어. 사용권 심제를 받았어. 그러면 시가로 하는 건 잘못된 문제고 옳은 문제는 정부가 이걸 해가지고 입금 불사의 미익이 들어가지. 영업권,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 조건, 제조기술 등으로 동일업종 다른 기업의 수익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자산, 영업권이라고 한다. IFRS는 영업권을 내용연수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매년 또는 손상이 지어고 있는 경우에 손상차손 검사만 한다. 그래서 세법 내용연수와 비한정인 영업권도 감가상각자산으로 본다. 합병 분할시 계산한 영업권. 합병 분할로 양도받은 순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합병 분할 매수차손이라고 하며 합병과 분할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 합병 분할시 계산한 영업권은 영업권으로 보지 않고 합병 매수차손으로 본다. 그래서 내가 요거 맞아. 그래서 저번에 남에서 할 때 합병 매수차손 이게 영업권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거 있었는데 이건 세법에서 따로 겹치는 부분이긴 하지만 따로 처리하는 게 있으니까. 그다음에 리스 자산을 시설되어야 하는 자. 이게 리스에서 대여하는 리스 자산 중 기여회 기준에 따른 금융 리스 자산,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 금융 리스 외해 리스 자산, 리스 회사의 감가상각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자산 유동화 계획에 따라 금융 리스 자산을 양수한 후에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리스 이용자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한다. KIFRS 제1116호 리스에서는 리스 이용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고 감가상각 자산을 하지만 세법은 리스 회사를 기준으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구분하여 운용리스 경우는 리스를만 송금 사입하는 점이 유의해야 한다. 리스 자산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 이거 리스를 좀 다시 보고 나그 회계를 다시 좀 이거 그때 거의 이제 까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한번 잡고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회계 리스를 내가 다시 잊어먹은 거 제대로 잡고 나서 봐야 돼. 회계 리스트를 다시 잡고 보긴 해야 되는데 대충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일단 자산에서 유의할 거는 여기 있다. 그리고 잠깐 정리 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부인 계산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유의할 거는 다시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사업이 유형 자산 그것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검사할 것이고 유효설비는 운유 중일 때는 건설 중인 자산 그냥 지금 일단 원서의 사용을 시작할 때 감가하고 장기 조건은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하면 매표 개발 위에는 들어가고 계획일주에 일단 그걸 갖추지 못한 것이 왜 배워야 할수 있기 위해서 정부가 이끌어가는 거고 영업권은 감가역 자산을 보지만 합병물 자산에 동는 거 리스 자산은 요즘 리스는 뭐 김용 리스는 리스 영작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 감가상각 BCP 계산권도 실행해서 들어.
감가상각비 10인 계산의 원리. 법은 결산상 계산, 감가상각비를 세무사 한도 비교하기 차액에 대해 세무 조정하는 것을 감가상각비 10인 계산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산상 비용을 계산한 감가상각비에 있어야 하는 그래서 상각 범위액을 빼. 상도에서 나머지 상각 범위액. 1913 시행 보증액 발생 시 추인하므로 자 기부금이와 다른 것처럼 예벌 추인을 해준다. 네, 시행부정의 무슨 사고가 없고 그와 상각 범위액 발생 시 충당 결과 마이너스는 빵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감가상각비 10인 계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결산자상 내역법인의 결산을 확정할 때 위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 상각 범위액의 범위에서 이를 선금으로 인정하고 그 계산한 금액 중 상각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해서 일부러 추가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비용으로 계산하게 처리하지 않고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은 할 수 없다. 결산조정. 의미상각비는 법인의 상각 범위액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그 계산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 따라서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 감가상각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감가상각 제도를 의미상각 제도라고 한다. 감가상각비 10은 상각 불이익이 먼저 발생하고 그 시행보증을 발생하는 600이 취득했어. 상각 범위액이 만약에 200이야. 그럼 1기 600을 다 했다면 상각 불이익 400이 먼저 발생했어. 이기 때는 회사 상각에는 없었는데 상각 범위액만 200이니까 시행보증이 생기면 소금상 200이고 3개도 소금상 200 이렇게 추진한다. 1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 범위액보다 너무 과대 계산했으므로 상각 불이익 400을 소금을 써야 한다. 제 2개의 시행보증이 발생했으므로 회사는 수익한 사면도 전액 감가상각했으나 세무상으로 3년간 감가상각한 것이 된다. 시행부정이 먼저 발생하고 상각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을 공시제 상각범위에서 전개사 일 인정한 세무조정 하지 않았다. 다음 같은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내용보다 짧은 기간 동안은 감가상각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가능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긴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은 가능하다. 세무상으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보다 작게 계산하는 것을 가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다. 그래서 성금 처리 안 하는 건 사업자 어쩔 수 없지 않나 봐. 감가상각비 10일단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 단위별로 시행돼 가는 것. 한 자산의 상각 분액을 다른 자산의 시행분액과는 상기할 수 없다. 차량 A의 상각 분액을 차량 B 시행부조액이랑 상기할 수는 없다. 또 4번이니까 저는 KIFRS 적용 대상이 아닌 주유형 회사의 3기 감가상각비는 자료다. 자료 이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세무조정 후 일부 자산을 계산하시오. A 회사 상각액의 상각 범위 시행부조액 70이 생기니까 70만큼 유보 추진할 수 있다. 단 70 유보 장경을 유보 작성물 현치비는 200
감각은 실무적 300 있으니까 전액 송금상 유보 준할 수 있다. 최근 답점 계정치 300 있고 각범위 그러면 송금상 유보 100 있고 삼각 부인액이 생기니까 유보 전시 여부는 100이 들은 400이 들어. 삼각 부인액은 아웃 실무자의 마이너스에 없는 거의 없다.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송금상 200 유보가 생긴 유보 잔액이 되면 니는 실무적이 생긴 거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수분에 대한 개념을 잡았고 그다음에 회사 성각의 놀고는 의제 같은 걸 보고 그다음에 삼각번의 계산 방법 들어가고 삼각번의 계산식을 보고 나면은 기본적인 감각을 거의 끝난다. 그다음에 상대 같은 걸 보면 돼. 회사 상관
회사 상가액으로 보는 것. 다른 것이 감가상각자산에 상반이 감소하는 것을 모두 감가상각비로 본다. 비용으로 계산한 감가상각. 판매와 관리비, 제조경비, 공사경비 등 비용으로 계산한 감가상각. 이익이익의 감소를 처리한 감가상각. 이익이익의 감소를 처리한 감가상각. 자본의 감소를 처리한 거지. 감가상각 계획을 이익이익의 감소를 처리한 경우에 세무 경우에 일단 송금상의 기타를 뽑아. 감가상각 100 중 공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재고자산을 배부할 금액이 있다면 다음에 세무를 추가로 해놔. 송금부터 재고자산 유도.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송금 사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산 처분 시야 송금이 되니까 재고자산. 매출하면서 이게 송금을 나가니까. 이념자산 같은 그런 게 아니까. 아무튼 그래서 일단 자본에서 송금사용 기타로 뽑아버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감가상각비 일단 뽑아버려. 그다음에 한 다음에 그 송금상의 몇 팩에 감가상각비로가 실분 계산하고 손상차는 감가상각비 진부가 물리적 손상에 따라 시자가치 급격히 하락해서 법인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손상 차손을 계산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본다. 다만 천지지명 화재 수용 폐광으로 인하여 평가손실이 송금에 인정되는 경우에 감가상각비로 보지 않는다. 감가상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형제 민주주의. 다음에 즉시상각 의제가 있어. 즉시상각 의제는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그 금액을 자산으로 계산한 후 다시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다. 이걸 즉시상각 의제라고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요성이 없으므로 비용으로 하겠지 않으면 이를 송금의 인정에서 세우지 말하지 않는다. 소액자산 거래 단위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걸 거래사.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위별 자산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의 감가상각. 다만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서 취득한 자산은 그러하지 않고 나머지 이걸 추정할 수 있는 단위의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 대상은 비용 처리했을 때는 그냥 그걸 인정해준다. 사업의 사업과 사업의 비용을 계산하는 설명을 하죠. 대여사업용 비디오 테이프 등 대여사업용 비디오 테이프와 음악용 컴팩터 디스크로서 개별 자산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자산. 단기가용 자산 영화, 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전전기구, 비품, 시계, 시험기, 집시험기, 간판, 아홉의 상자, 어구 등 단기 사용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이런 것을 인정해줘. 소액 수선비 템플 좀 전에 비용으로 처리한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 인증 시에 우수청과 납수상한의 마찰이 너무 자주 발생했다. 수선비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지만 수선비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모적인 다툼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용으로 처리한 것을 그대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용들 비용으로 처리한 수선비 자본주의 수익주 지출할 때 다 합쳐가지고 처리한 수선비가 다음에 어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수선비로 그걸 인정해준다.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를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이하거나 또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를 지출한 금액이 식정사람도 종별 현재 자산대표 자산가액 5% 미달하는 경우 이게 취득가액 감가상각 누계액 상당을 차감을 오로지 앞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오로지 순수한 그런 자산 비율에서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00만원이 넘더라도 전체에서 비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 3년 미만의 기간이나 날 기간을 미만이지. 주기적인 수사를 위해서 어차피 원래대로 지출해야 되는 게
소액수선 및 특례 규정에 적용된 소액수선 및 특례 규정은 수선비에만 적용하므로 취득세와 같은 취득부대 비용, 건설자금 이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안반 소액수선비는 아까 말한 소액수선비는 이름 그대로 수선비니까 뭐 소액 취득부대 비용이나 건설자금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나 건설자금 이자는 6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비용으로 차리면 상가기준으로 무조건 세무조정 들어간다. 그래서 감가상각 한 걸로 본다. 10엔 들어간다. 특이상가 의제 및 소액수선 및 특례. 다음은 제조업을 연구하는 영리대법입니다. 주의의 제13기 사업연도 포괄손익 계산서상 수선비 및 소모품비 개정에 대한 이야기다. 법인세법상 특이상가액의 의지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금액을 구하시오. 600만 원보다 넘었어. 근데 재무상태표 장부가액이 지금 현재 4천 200인데 그것도 넘었네. 그럼 이건 직위상각이죠. 700. 300 기회장치에 대하여 2년마다 주기적으로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상관없지. 이거는 비용 처리했으면 인정해주지. 소모품비. 아까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개인용 컴퓨터지만 요거는 아까 금액 제한 쓴다 보면 이건 없었어. 아까 대여사업용 비디오 테이프가 30만 원씩. 그 대여사업용 비디오 테이프나 또 소액자산 100만 원, 30만 원이지. 단기사용 자산 개인용 컴퓨터 같은 경우 비용 그런 게 없었어. 그러면 지출가액을 내가 또 인정하지. 지금 지시상은 이제 700까지만 딱 700 우리가 하나 그다음에 예외 폐기시 즉시 상각하는 거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장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 폐기를 속한 사면 뒤 비용으로 계산하면 그대로 송금으로 인정한다. 해당 자산 장부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 비만 금액 1,000원.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했거나 사업상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자가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거는 뭐 다른 거랑 비슷한데 폐기손실할 때 비만금액 초과 넘겨 폐기손실하면 현금 여기까지는 현금 인정해주고 제15개 기계를 양도하면 그냥 그대로 가고 여기까지 봤으니까 상각범위 이제 계산 방법을 보고 상각범위 계산 요소 그 방법 일단은 감가상각 방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단 그 선택을 하고 자산별로 그다음에 그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그 삼각범위의 계산 요소를 한번 따져보고 요소를 따져보고 방법을 찾았으면 삼각범위 이제 계산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특수한 경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하다가 바꿀 때 변경 하는 것 보면 기본적인 거 감가상각 이론이 완성돼.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그다음에 특례 보고 그다음에 신고조정할 때 특례 결산 특례 감가상각에 대한 기타 문제 이렇게 보고 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풀어보면 된다. 시간 나면 브라질 때까지 삼각범위 계산 방법 법인은 다음에 그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 중 적용할 방법 조금 쉬었다 해야지.
법인은 다 법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 방법 중 적용할 방법을 선택해서 영업개시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래 구분을 달리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대에 신고한다. 유형자산 건축물 선택 가능한 건 정액법밖에 없네. 무신고시 또 정액법밖에 없고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사오는 제외하고 정액법이랑 정률법 중에 선택할 수 있고 무신고시는 정률법 들어가고 그래서 저 회계 세법 프로그램 적용이 정률법 기본 세팅돼 있다는 게 보통 그래서 그런 거. 아무튼 그 폐기물 매립시설 차단형 매립시설은 관리형 매립시설 정액법이랑 생산량 비율법에 따를 수 있지. 무신고시는 생산량 비율법 들어가고 광업용 유형자산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율법 다 들어가고 얘도 생산량 비율법 무신고시 들어가고 업무용 수용자는 무조건 정액법 내용수 5년씩 내용수 5년 강제상각이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법입니다.
유형자산 이렇게 있고 이건 다 외웠다 습관적 무형자산 2부터 6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액법 이것도 정액법 광업권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선택할 수 있고 생산량비례법도 광업권 아까 광업용 유형 자산은 전기법도 들어가지고 광업권은 해조건물 그러니까 광업용 유형 자산은 들어가고 무형 자산이 광업권은 생산량비례법 들어가죠. 정확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일반 건축물이 정액법이고 건축물이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 정액법 개발비는 20년의 법에 선택한 내용 연수에 따른 정액법 선택할 수 있고 그게 없을 때는 5년간 정액법을 다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 기간에 따른 정액법이고 무신고 시도 사용수익 기간에 따른 정액법 주파수 이용권 공항시설 관리권 또 항만시설 관리권 이런 거 선택하거나 무신고거나 다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이 등록한 기간 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정액법 그 밖에 위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은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 연수에 따른 정액법 기업 회계시에 따른 내용 연수를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 연수 근데 무신고 시는 5년간 정액법 개발비 그래서 개발비는 관련 제품별로 20년의 범위의 상각기간을 연 단위로 정하여 신고하고 그 신고한 상각기간 무신고 시 5년에 따라 정액별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여러 개의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개발비 상각기간 제품별로 다 선택할 수 있고 3년도 중 개발이 완료돼서 제품의 판매나 사용이 일단 시작된 경우에는 그 달부터 3년도 말까지의 월수에 따라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을 1개월로 본다. 제품을 개발하던 중 개발이 취소되는 경우 제품을 개발하던 중 개발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무형자산으로 계산되어 있는 개발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개발할 때 개발비를 계산했을 텐데 순간 취소했을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3년도에 그 개발비를 3등에 상입해버린다.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계산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게 될 때,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미로 계산했을 때, 할 때, 내 자산에서 비용으로 바꿔버린다. 예제. 개발비 주갑 1년 사면 동안 제4기 초부터 신약 개발을 해왔으면 제5기 7월 5일에 개발이 완료된 즉시 판매가 시작됐다. 개발비는 10억 원이지만 개발비 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5년간 정액법이니까 월월 계산 60다시 10억 분의 5기 때는 반이니까요. 1억 우리나라야 다 월부터 월월 상각법이 5억 1억 내에서 금방 할 수 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범위액으로 한대. 월월 상각 사용수익 기간이나 퇴약이 없을 때는 신고 내용이 상각 중에 해당 자산이 만약에 멸실되거나 또 계약이 중간에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 잔액을 상각 범위액으로 다 쳐버려가지고 한분한다. 갑은 제4기 1월 8일에 지하도를 수원시에 기부하고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상각 100이네. 100으로 치니까 계약기간 위반으로 해지된 경우 제4기부터 제6기까지 세법상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기 때는 10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10년으로 나눠서 그래서 5기 때도 10이고 6기 때는 위반 대수는 남아있지 않을까. 연 단위로 보니까
월살이라고 했다. 월살까지 또 나누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차피 나눠봤자 나머지 다 포함하면 다 잔액이 돼버리니까. 사각 범위 계산 요소. 이거를 잠깐 또 쉬었다 보면 되지. 이제 방법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거 한번 들어. 그렇게 그 방법을 선택을 했으면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계산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계산에 쓰이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보고 그 요소를 보고 나면 이제 그거에 들어가는 이 식을 적용시키면 돼. 그 요소를 따져보고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식을 적용시키면 그 식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변경을 하는 방법 보고 나면 생각보다 병원 갔어야 되나? 근데 병원 갔어도 어차피 약을 제가 단순 감기라서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줬을 것 같아. 사각형의 계산 요소.
삼각 범위 계산 요소 1. 취득가액 일반적 경우의 취득가액 실상 자산의 부채 평가에 설명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삼각 범위 계산에 사용되는 취득가액이다.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적으로 삼각을 하려면 먼저 취득가액을 알아야지. 그래야 그걸로 거기서 어쨌든 뭘 적용해서 까는 거니까.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이 있고 자산에 해당되는 또 법률에 의한 평가 차익이 있다. 인정되니까.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부당행 계산 이한 시가총액금액 일반 그러니까 기부금으로 의제된 정상가액 초과액도 특산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평가 차익 입금을 인정한다니까. 결산상 계산한 현재가 차린 차금도 인정만 해주는 거니까 자산으로 계산한 복구 비용의 추정액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어. 그러니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일단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해당되는 것과 수익적 지출은 일반 비용으로 처리되는 걸로 나눠진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하며 수익적 지출은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만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말한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이 가산하나 수익적 지출은 일반 비용으로 처리해버린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본적 지출은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또는 냉난방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건물 사용이 훨씬 수월해질 거고 냉난방도 뭔가 건물을 사용하는데 훨씬 좋아지는 거지. 빌딩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도 뭔가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재해등으로 인한 멸실 훼손돼 해당 자산의 본래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는 것에 복구. 이건 오랑 비교라고. 그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유리의 삼임, 그러니까 외장 부분들 때문에 아예 어떤 내용적으로 멸실돼서 용도에 이용 가치가 없어진 거를 복구해가지고 다시 이용 가치 살린 거 내용 연수 늘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본적 지출이고 그냥 단순한 외장 재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외장 그러니까 기능이랑 관계없는 외부로 보여지는 거에 대한 non-수익적 지출. 기타 계량 확정 증설 등 위하 유사한 성질의 것. 기타 조합 가능한 상태 유지 등 위하 유사한 것. 건물 또는 벽의 도장이나 또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사실은 유리 파손됐다 해서 건물의 뭐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떤 게 막 그렇게까지 영향 가는 건 아니니까. 뭐 하면 사실 유리 대충 끼워도 되고 정 안 되면 그냥 막아버리면 되니까. 기와도 그렇고 기계 소문의 부속품과 벨트의 대체 영향이 갈 수는 있지만 그냥 현상 유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기계 소문의 부속품과 벨트만 대체한다고 기계 자체의 내용 연수가 드라마틱하게 증가되는 거 아니지. 그냥 소모된 부속품은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없으면 작동이 멈추긴 하지만 그러니까 원래대로 작동했다면 적용됐을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었던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용된 내용 연수를 그냥 정상적으로 굴러가게끔 해주는 것뿐 분명하지. 벨트도 이걸 새로운 걸 바꿔 꼈다고 해서 갑자기 기계가 더 쓸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니까. 소모품 전체 기계에서 소모 내용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타이어도 똑같이 자동차의 뭐 타이어를 새 거로 다시 갈았다고 해서 자동차가 5년 쓸 수 있는 걸 10년 쓸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지. 교체를 안 하면 당장 내일도 못 쓰게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5년이다 그럼 5년 쓸 때 동안 타이어 갈아주면서 계속 쓰는 거지. 그러다가 5년이 끝나면 10년으로 연장이 난다니까. 재해를 입은 자산이 되니까 이것도 아까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잔존가액이 있어. 생성 잔존가액. 잔존가액은 자산의 내용 연수가 종료될 때 그 자산이 예상 처분가액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기업 회계에서는 추정에 의한 잔존가액을 정한다. 자산의 내용 연수가 종료될 때 그 자산이 예상 처분가액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남의 잔존가액. 기업 회계에서는 추정에 의해서 잔존가액을 정한다. 잔존가액을 추정에 의하여 정할 경우 납세자 구익정 간에 마찰이 발생할 수 있어. 세법은 잔존가액 그냥 아예 빵으로 해버려. 정률법의 상한율 계산시 잔존가액.
성형별 상환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마이너스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나눠. 한마디로 잔존가액이 취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루트 N. 잔존가액을 1에서 빼는 거죠. 빵으로 하면 정률법의 상각률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정률법의 상각률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5%만 잔존가액으로 본다. 이렇게 계산한 상각률을 사용하면 내연수 말이 취득가액의 5% 정도 미삼각잔액이 남게 되고 미삼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될 사업연도의 미삼각잔액을 삼각범위에게 더해버린다. 이렇게 하면 어차피 잔존가액 빵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계산은 해야 되니까 빵으로 하면 애초에 아까 말했던 삼각률 자체를 계산할 수 없어서 삼각을 못 해버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삼각은 일단 최소 처음에 할 수 있게 임의로 이렇게 냅둬가지고 삼각을 할 수 있게 만들 때 결국엔 잔존가액 빵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중에 5% 이하가 딱 되는 시점에 전부 다 그냥 삼각범위 더해 삼각해버리면 잔존 완전히 그랬던 거나 마찬가지. 삼각 완료 자산의 비만 계산. 빵으로 하면 처분이익이 누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삼각 완료 자산 취득가액 5%와 1차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만 계정으로 한다. 삼각자금을 삼각범위에 더한다면 이렇게 하면 비만 계정이 나온다. 그 금액은 처분시 처분선이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 작은 걸로 하니까 만약에 5%가 1,000원보다 작으면 그거는 남겨서 삼각범위에 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5% 이하가 더하고 더할 때 아마 1,000원을 남겨서 더하겠지. 그래서 1,000원은 남겨두겠지. 보면 그 1,000만원 취득한 기계장치 정률법 내용에서 2년 상각 0.777 상각범위에서 제1기 때 2기 때 이거 미상각자는 상액 수비가 시가의 5% 이하이므로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원래 더해가지고 다 빼버리는데 거기서 다만 1,000원만 다시 남겨두고 해서 그거만 남겨두고 요거를 처분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합니다. 똑같이 주시니까 그것도 이렇게 해야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역 연수가 있다. 집중력이 좀 딸려집니다. 조금 쉬었다. 수정 내용 연수. 수정 내용 보고 상황을 보고 상황 보고 본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끊고 쉬었다가 또 해야 되겠다. 내용 연수, 내용 연수표. 기업 회계는 추정에 의해 내용 연수를 정하나 세법은 추정을 배제하기 위해 내용 연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내용 연수표는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 연수와 내용 연수 범위표. 건축물 차량 및 운반부 공구 기구 및 비품 금형 선반 및 항공기 내용 연수 범위를 선택 가능하고 업종별 자산의 기준 내용 연수와 내용 연수 범위표 건축물 등이 아니라 업종별 공통 사용 자산 이외의 자산은 내용 연수표를 선택합니다. 시험 연경 자산의 내용 연수표는 시험 연경 자산 이렇게 말해서 투자세 공제를 받은 자산은 제외하고 내용 연수 선택 불가하고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표 요구해서 다시 물어봐야 된다. 정확히 무형자산 내용 연수 선택 불가하고 다만 개발비만 아까 말하신 20년 이내에 선택하는 일반적인 경우 내용 연수의 선택은 별표 5와 별표 6의 자산은 기준 내용 연수와 내용 연수 범위 기준 내용 연수 25%를 가감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기준 내용 연수와 같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내용 연수 범위 내에서 적용할 내용 연수를 선택해서 영업 개시 다른 자산 취득 시는 취득에 속한 사업인데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내용 연수를 신고한 경우에는 상각 범위의 계산 시에 신고 내용 연수를 적용하고 내용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 내용 연수 범위 이해 내용 연수의 기존 내용 연수가 만약에 5년인 경우에 내용 연수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는 25% 가감한 0.75 3.75니까 반올리면 4년 6.2하니까 반올리면 6년
기존연수 10년인 경우에는 7.5니까 8년, 그 다음에 12.5니까 12. 이거 또 법인은 별표 5와 6에 정해진 내용연수 범위에서 신고할 내용연수를 선택하면 되고 내용연수 범위를 직접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시험에서 내용연수 범위를 직접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되면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포함한 연수 1년 미만은 절사해가지고 기준 아까 말했죠. 기준 연수에서 가감해서 내용연수 범위를 계산하면 된다. 그냥 절사해버린 거구나. 원래 그게 아니라 그게 잘라면 기준연수 10년 경우에 아까 전에 있어보니까 2년 8년 그래서 견든 특수한 경우에 내용연수가 있어. 수정 내용연수는 승인은 불필요한데 내국법인에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기존 내용연수의 만약 50% 이상 경과한 자산은 이미 경과했어. 다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부터 취득을 했어. 이 경우에 기존 내용 연수의 50%부터 1년 미만 버리고 기존 내용 연수의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기준 내용 연수가 만약에 8년일 때 50%를 이미 경과한 4년만 남은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4년부터 기존 연수 8년 사이에서 선택한 걸 적용하면 되고 특례 내용 연수 승인 필요하고 그러니까 아까 수정 내용 연수는 승인이 불필요하고 특례 내용 연수는 승인이 필요하고 수정은 승인 불필요, 특례는 승인 필요, 수정은 승인 불필요, 특례는 승인 필요. 특례 내용 연수 적용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 내용 연수의 50%, 특례 내용 연수 적용 내용 연수 변경 사유의 5와 6에 해당하는 경우에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적용할 내용 연수를 선택하여 영업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3년 동안 비슷하네. 신청하고 관할 지방국세청장에 개시일부터 관할 지방국세청장에서 세우잖아요. 지방국세청장까지 승인을 얻으면 특례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어요. 만약 기준 연수 내용이 8년인 경우에 50% 가감한 범위에서 5와 6은 25, 4년이나 12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정은 승인 불필요, 특례는 승인 필요, 수정은 승인 불필요, 특례는 승인 필요, 수정은 승인 불필요, 특례는 승인 필요, 수정은 승인 불필요, 특례는 승인 필요. 특례 내용 연수 적용 및 내용 연수 변경 사유 사업자의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와 현저하여 내용 연수 범위와 달리 내용 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 연수를 변경할 필요하고 반드시 인정될 때 또 영업 개시 후 3년이 이미 경과된 범위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생산 설비가 가동률이 직전 3년 대평균 현저히 증가해서 이건 아마 들리겠지. 팬더 가동률 줄이다. 새로운 생산 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 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 가속 성과가 필요하다.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 가동이 감소돼서 제한 내용 연수를 변경할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5와 6은 25%, 5와 6은 25%. 유형자산, 시험연금 자산 제약, 최초 적용한 사업의 결산 내용 연수를 변경했을 때 결산 내용 연수 연장된 경우 내용 연수 연장 단축된 경우에 해당할 때 내용 연수 단축한 경우에 결산 짧은 내용 연수로는 변경할 수 없다. 그다음에 유형자산은 기존 내용 연수가 변경됐을 때 다만 내용 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로서 연수 25% 가운데인 경우에는 짧은 연수 결산 내용 연수 무조건 기준으로 잡는다. 내가 정확했던 걸 다시 좀 자세히 봐야 된다. 가지런할 때 잡아야 돼. 조금만 쉬었다가 문제 풀고 다시 녹화를 끊고 아예 좀 기력이 떨어지니까 봤더니 좀 쉬었다가 본격 생각 방법 들어가.
하루 유독 감기 때문에 시간 문자도 보내드려야 돼. 시간 보내드려야 돼. 중소자산 등에 대한 수정 내용연수. 중소기업이 아니야 이건. 그 단계 취득한 다음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최대한 단축하면 내용연수 몇 년인가. 건물은 기준 내용연수의 25% 과감범위였죠. 수정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거래 상대방의 비사업자에 따라서 내용연수 범위는 한 경고연수를 뭐다 줄 수는 없어. 잠깐만. 범위 선택한 내용연수 범위를 선택하는 비품 개인사업자로부터 기준 내용연수 50% 이상 지났어. 경고연수가 4년이야 벌써. 그러니까 이게 그거라고. 결산 내용연수가 6년이야. 경고연수 6년이야. 그럼 6년 50% 이상이면은 4년부터 8년. 근데 맞아.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적용. 아까 요걸 내가 자세히 안 봤네. 그 수정 내용 연수를 적용하려면 내역법인 해당 법인은 다른 법인이나 또는 개인 사업자로부터 시작했을 때 이건 비사업자인 게 그러니까 수정 내용 연수를 적용하려면 내역법인 해당 법인 기준 개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고 법인 다른 법인이나 비사업자니까 4년부터 8년은 적용 못하고 8을 곱하기 최대한 단축하는 거니까 늘리지 않고 6이라고 하죠. 그냥 개인 사업자니까 그건 수정 내용 연수 적용할 수 있네요. 경고 5년 5년 절사니까 2년부터 5년까지 선택할 수 있네. 그럼 2년으로 하면 되네. 기회정신 합병 다른 법인으로부터 한 거니까 50% 이상 지난 경우에 수정 내용 연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수정 내용 연수는 이건 2년이면 절사도 나버리고 전체 연수로 보면 50%가 안 됐으니까 그냥 하나로 절사해서 4년. 아, 3년 연락 하라고. 그러니까 수정 내용 연수는 50%가 지나야 되니까 수정 내용 연수는 그치. 수정 내용 연수 이건 그냥 똑같이 4년으로 한다. 이제 내용연수 변경이 있어.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용연수 변경 사용을 갖추고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할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일단 무조건 신청해야 되고 관할 지방 이것도 똑같이 사무실에 그 지방 국세청장에 쓴 거기까지 올라가야지 당연히 중요하니까. 거든 내용연수는 기존 내용연수 50% 비용서 20 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고 내용연수를 변경 또 재변경 포함
그 자세한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할 때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람들이 좀더 똑같이 3년이 지나야 한다. 3년 기준으로 적. 그래서 2번에서 특례 내용연수 적용해서 2번에서 그 3년 지난 후로서 세계는 시점보다 더 바꿔야 될 범위가 있을 때 그때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당초 삼각대상 금액 변경된 내용연수 다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삼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 시차는 비트한 및 내용수 10년으로 1기 정액법으로 100을 삼각한 후 제2기부터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변경하고 220을 건간하면 때는 삼각법 및 참 변경된 5년에 대한 상각률은 200. 정액법으로 당초에서 그 원래 삼각된 나머지 잔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초 삼각되는 거 200이라고. 이씨 여성선생님 왜 이렇게 한다고. 정액부터 상각 법인세법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보면 다음의 상각률을 규정하고 있어요. 상각 이해시가 있고 이렇게 산정가액 5%. 위표의 내용연수 삼각 횟수를 의미한다. 3년 동안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내용연수와 삼각 횟수가 다르니까. 그렇지, 내용연수와 삼각 횟수는 다르니까. 다음과 같이 환산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률을 적용해야 한다. 삼각 횟수는 내용연수 곱하기 3년도 월수 12개월이 3년도 월수에서 얼마만큼 비율을 차지하나. 삼각 횟수가 1년이면 한 번씩 가는데 4학년도 6개월이다 그러면 만약에 내용연수 2년이면 삼각이 4방이나 들어가니까 횟수가 한 내용연수. 예컨대 내용연수가 만약에 5년이고 3년 동안 똑같이 여기 나왔는데 6개월일 때 삼각회수는 10회니까. 왜냐하면 5년 곱하기 12 하면은 내용연수 사실 10회니까 10년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면 10년의 그런 상각률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지. 정관상 3도 6개월이고 단기초 기한치를 1000만원 했다고 내용연수가 5년일 때 10년 6개월 12 그러면 10년 걸로 적용해야 되니까 0.25 0.265를 적용해서 10년 걸 적용해서 259. 이 계산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 여기서 녹화 잠깐 끊고 잠깐 쉬었다가 뭐 어떤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야지.